요거 녹화는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근데 녹화하셔도 아시죠? 제 목소리밖에 안 들어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라이브를 하는 모임은, 뭐, 이유는 엄청 크지는 않고요.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된 거고요. 저는 처음에는 거창하게 이게 뭐 A급 블랙라벨처럼 하나의 뭐 멋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우리들만의 이게 독특한 취향을 가진 취미 생활로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의미는 있지 않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두 번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그 이야기 나눌 시간, 여러분들 이럴 때가 아니면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가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인증하기 바빠요. 내 거 인증하기도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간단히 발표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전 궁금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의도한 거랑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입시와 상관없으니 우리들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회차의 제목은 해보니까 이렇더라. 네,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다 손. 누군가가 그거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예 처음 참여를 하는데 이거를 보고 그 참여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을 위해 어떻게 인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 뭐 15분, 20분 정도 할게요. 기본적으로 인증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저 인증 방법 잘 모르겠다 손으로 그냥 타이핑 그러니까 나는 알겠다 1, 모른다 2, 알겠다 1, 모른다 2, 인증 방법 알려주세요. 거의 다 1이죠. 네네네네네.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네네.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저 해보니까 이렇더라. 뭐, 제가 이렇더라.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유로운 의견. 요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주중 인증이 있고요. 주중. 매일 두세 건의 이게 해석 훈련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잘한 일이거나 기분 좋은 일이거나 좋은 해석.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 제 거를 보여드리면, 처음으로 수업이 없는 금요일, 이거 수업이 없다라는 건 아시겠지만, 수입이 없다라는 말이랑 동의어입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수업이 없다라는 말은 수입이 없다라는 말이랑 동의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입이 없다고 해석할 거냐, 수업이 없다고 해석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왕이면 수입이 없어요 라기보다는 수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나의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솔직히 요거를 네 글자로 얘기를 드린다면 정신승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승리가 저는 실은 현대사회에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객관성이 너무 떨어지는 정신승리는 이제 사이코패스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상식적인 인성을 가지는 우리들에게는 일부 정신 승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 사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적 숫자를 붙여서 잘한 일, 기분 좋은 일, 좋은 해석을 쓰는 겁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인생은 가스라이팅이 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집은 불만족하며 살고 있고요. 어떤 집은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바꾸는 것보다는 해석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할 여지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있다고 봅니다. 인생은 가스라이팅이 좀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요거는 다른 것 같아요. 얘는 연습을 하면 나아진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습을 하면 나아진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정신승리를 연습하는 모임을 들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본 적 있다 손. 없다 발. 오 있으세요? 어디였어요? 이희로님 어디셨어요? 어디 있어요? 이희로님 답변 주셔도 됩니다. 채팅 주셔도 돼요. 어떤 그런 모임들이 있군요. 예전에 이게 막 뭐 더 시크릿이나 뭐 이런 책들에서 일부는 있었긴 했지만 저는 이런 책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이게 현실과의 이 조화가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저는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조금 더 드라이하게 우리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그 교육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이건 구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를 만든 거고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중. 예. 이게 실은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쪽의 사람들은 아닌데 사입이라고 얘기할게요. 사이비 종교랑 다단계랑 그 느낌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아니 똑같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비슷하냐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게 비슷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거 좀 위험하고요. 위험. 이거 위험하고 좀 그냥 현실에서 보편 타당한 맛, 보편 타당한 수준의 그 간을 맞춘 커뮤니티가 되기를 바라요. 맞아요. 김주원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저분은 빌리지를 만들어서 그 강사 양성을 하고 계신다고 저번에 마더링의 출판사의 편집자 국장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그런 거를 열심히 만들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랑 아마 방법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목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 있는 거 있고요. 주말에는 요거는 선택이긴 합니다. 제가 해보면 주말 정리는 그냥 이벤트 해석 다짐. 요것도 정신승리예요. 그쵸. 그거는 좀 이제 7112면 조금 이따가 저도 여쭤보려고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증을 진짜 열심히 하지 않나요? 저야 제가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하지만 아니 이분들은 어떤 동기로 이렇게 열심히 하나라는 생각이 서로 솔직히 들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말없이 다들 인증만 하셔가지고 오늘 같은 날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긴 합니다. 맞아요. 그게 236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저는 명제를 구현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보이지 않는 저쪽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건 제가 유튜브 한 지 7년 됐고, 네, 사타도 하고, 그 앱 이름도 사타잖아요. 죄다 이런 계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쵸. 이렇게 믿어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말 정리는 이제 선택이고요. 저는 저 습관 모임 되게 오래 했잖아요. 습관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느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지를 남겨야 됩니다. 이게 그 설계를 할 때 무조건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타이트하게 100%를 만들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이해되시죠? 절 믿으셔도 돼요. 저 이건 뭐 9천 몇 번 했고 저 진짜 이런 모임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 가려면 주말은 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주말은 쉬어야 됩니다. 이게 주말에 안 쉬고 주 7일로 인증 올리잖아요. 어느 순간 이거 너무 빡센데 너무 힘든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텐션, 제가 그 실은 유튜브에서 똑같이 얘기하지만 에너지의 한 칸 정도는 여유로 남겨두셔야 문제가 터졌을 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이희호님 감사해요. 처럼 저는 이 모임에서 그 한 줌의 여유를 만들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예, 저렇게 주말 쉬고요. 저 오늘 크로스핏 이따가도 봤지만, 저 크로스핏 주 5일 하거든요? 주 4일에서 5일 합니다. 지난주 5일 했고요. 지지난주 5일 했고요. 오늘 아침에 못 가서 저녁에 갔습니다. 질문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운동을 일주일에 5일 하면 훌륭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 마찬가지로 이런 해석 훈련을 일주일에 5번 해도 엄청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일주일에 3번만 해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전 쌉 훌륭한 거죠. 운동 일주일에 5번 가는 것만 해도 얘는 운동에 미친 애인가? 혹은 운동에 이게 지금 중독된 건가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럼 이 인증도 한 줌의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가 공지를 하는 거 말고는 좀 쉬자. 우리 채팅방도 좀 쉬자. 그래서 제가 실은 총 동문회 방 만들었잖아요. 동문회 방. 아니, 뭐, 아직은 무쓸모입니다. 아직은 무쓸모예요. 이 뭐,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쓸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만든 것도 두 번째 여유입니다. 쉬었다 오세요. 뭐, 힘들면 쉬었다 오세요. 네, 이해되시죠? 힘들면 한 달 쉬었다 오세요. 근데 한 달 쉬었는데, 내가 활동방에서 나가버리면 너무 끈이 끊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활동은 많이 아니지만 총 동문회 방에 계세요. 그러다가 마음이 돌아오면 그때 활동방으로 들어오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유를 줘야겠다라고 처음에 의도적으로 설계를 했고 그 두 개는 첫 번째는 주말에 인증을 올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총 동문회 방에 들어있으면 한 달 쉬었다 돌아와도 된다. 저는 이 정도 설계를 해야 5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236님, 감사해요. 예, 예, 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인증이랑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인증 5회가 운동 5회인 거고요. 인증 7회가 운동 7회예요. 일주일에 7번 운동하는 사람은 실은 일반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제가 막 모임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그 순위 보이시잖아요. 제가 만든 고치인데 이게 지금 막 순위가 막 너무 이게 막 10위권 밖에 나가면 창피할까봐 제가 주 7일 인증하는 거지.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주 5일 하는 것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저랑 이제 여러분들이랑 그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7일을 하는 거지만 7일을 하는 거랑 운동 7일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3일에서 4일, 5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된다 손. 되시죠? 그 이해가 되시면 손? 이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습관 모임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런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습관 모임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전 오래 했잖아요. 가장 어려운 거는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어느 순간 이게 지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왜 이렇게 끝이 없지?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뭐 숫자는 올라가는데 왜 끝이 없지? 이 끝이 없음이 사람을 되게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한 거죠. 여유를 만든다. 1단계, 2단계. 여유를 만들어. 그리고 두 번째는 단계를 만들어. 단계와 레벨을 만든다. 입니다. 이게 저처럼 진짜 막 10년 가까이 그 수건 모임 해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이게 약간 권태기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한두 달째니까 아직 안 올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를 지켜주는 건 단계와 레벨과 누적 숫자밖에 없습니다. 절 믿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숫자로 증명된 결과 말고는 나를 지탱할 힘이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도 있지만 요거 잘한다고 해서 뭐 회사에서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료증을 주는 거기도 합니다. 최대한 그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쓰는 거죠. 전달이 되셨죠? 저 믿으셔도 됩니다. 이게 다양한 시행착오를 네, 그것도 있어요. 네, 그쵸. 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주 5일 한 번에 인증할 수 있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게 되게 습관 모임을, 많이 안 해본 곳들은 무슨 제한이 있는 줄 아세요? 당일 인증만, 네, 당일 인증만 인정해요. 저는 실은 이렇게 운영하는 곳들은 오래 안 해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다 보면요, 저도 매일 인증하기 힘들어요. 이 내가 글 쓰는 것도 힘든데 이거를 날짜 맞춰가지고 동그라미를 쳐야 되고 오늘 안 치고 내일 친다고 해서 이게 그 100점을 안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의 생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진실 관점에서 성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하루에 이틀 인증해도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틀, 이거 인증 하루에 2번 이틀치 인증했다고 누가 저를 뭐 몽둥이 갖고 와서 때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타이트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타이트함보다는 무조건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하루에 이틀치 인증하는 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 현황도 일주일에 한 번만 뿌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증도 하루에 5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이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느슨한 구멍들을 뚫어놔야 우리 모두가 손잡고 다음 달에 승급할 수 있는 사람의 확률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실력과 노하우는 열심히 느슨하게를 얼마나 잘 설계했나가 그 모임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끄럽지만 요 정도 구멍을 빵빵 뚫어놨다는 건 제가 많은 시행착오를 해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자료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떠세요? 좀 설득이 되시나요? 그래서 일부러 구멍을 빵빵 뚫어놨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단계는 6개월에 하나씩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노비스, 어댑트, 블레이저, 월든, 포저, 갤런트, 루멘, 헤리티지입니다. 굳이 8단계는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 이제 10단계 해서 이제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고 그 적절한 그 단계를 맞춘 거고요. 이게 48개월입니다. 4년. 그 탁구 4년 친 사람 왠지 능수자 같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달리기 4년 딱 봐도 능수자 같잖아요. 그러면
마인드 헤리티지 4년. 그 정도면 그 사람은 좀 마스터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큰 이유 없이 4년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한 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됐죠? 요 정도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거 레벨이요. 별거 아니지만 꼭 챙겨주세요. 챙겨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믿을만, 여러분들 그 인증 쓰잖아요. 인증 쓰면 나중에 한 300개 넘어가잖아요. 그럼 1번부터 299번 생각 안 나요. 뭐만 생각이 나냐면 번호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나 300개 했었지. 그리고 나 매달 승급해서 레벨이 지금 12지. 이렇게 숫자밖에 기억이 안 남습니다. 요거 이해된다. 이해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 9,000 몇 번인데 기억 안 납니다. 다만 내가 9,000개 정도를 연습했구나 밖에 기록이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숫자를 꼭 들고 가시는 걸 추천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세지는데요. 달리기를 하면 살이 빠지고요. 습관을 5년 하면 뭐가 바뀌나요? 라고 했을 때 대답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 1번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 5년 하면 여러분들 한 5,000번 되거든요. 1번부터 5,000번까지 기록이 있어요. 간지나지 않으세요? 멋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1번부터 5,000번까지 기록이 갖고 있대요. 멋지죠? 근데 저는 9,400번인가 되거든요. 그럼 멋지죠, 멋지죠. 2배 멋지죠. 2배는 안 되지만 뭐 1점 뭐 한 8, 9배 정도는 멋지잖아요. 그렇게 내가 습관을 오래 했고 습관의 전문성이 있고 습관의 내공이 있음을 증명하는 길은요. 시간을 놓고 때려서 만든 누적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습관 전문가랑 가장 다른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2개인 것 같아요. 첫째는 누적 숫자입니다. 제가 가장 다른 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는 건 숫자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2번째로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저는 자존감, 자아존중감 이게 내면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글쓰기 모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글쓰기 실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운동 모임이라고 하면 근육이 생기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모임의 목적은 내 안에 나를 믿는 그 증거를 만들기 위한 내면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습관 모임 중에서 이 마인드 헤리티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화는 누적 숫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챙긴다. 우리들의 목적은 내면의 변화이다. 이 2개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저희 제 교실이거든요. 제 교실인데 요 포스트잇 붙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게 기능이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뭐 얘가 이 포스트잇이 와서 수학 문제를 풀어줄 리가 없잖아요. 이 포스트잇이 와서 매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얘가 뭐 발 달려가지고 와가지고 막 매출을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그래도 내가 뭐라도 하나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 믿음의 증거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 인증을 100번 했잖아요. 그 누적 숫자 100개 하신 분 100개라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라고 하면 글쎄요. 네. 글쎄요지만 그래도 100개는 했잖아요. 그럼 내가 100까지는 뭔가 내가 좋은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 정도 느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믿음이 쌓여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도전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나를 믿어야 되잖아요.
뭐 이게 제가 다단계가 아닙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 자신감을 가져라라는 말이요. 스스로를 믿어라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도 나를 믿는 거잖아요. 처럼 내가 그동안 인증을 이렇게 9,000개는 했으니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습관의 본질은 그 행위로 인한 능력의 향상보다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인상을 바꾸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건데 그것을 수학으로 구현했을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되시지 않나요? 제가 습관을 되게 좋아했는데 왜 수학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포스트잇에 막 집착하는지라고 하면 저는 이 메시지를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는데 그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제가요? 왜요? 제가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네가 해야 되는 수학 공부를 이런 습관 시스템으로 구현을 해서 너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우리 대치동캐슬 수학센터랑 고대원이랑 같이 2, 3년 공부하면 이 마인드가 자동으로 장착될 수 있게 센터를 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학센터를 만든 목적이 실은 이것 때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의도가 불순하죠. 저는 의도가 불순하긴 합니다. 이게 수학 실력을 올려야겠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학생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인상을 바꾸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4EB도 있고 4단계도 있고요. 이쪽으로 안 빠지고 그 정상적인, 다른 말은 보편적인 교육기관으로서 기관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딱 아슬하게 정상적이고 보편 타당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의 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다양한 습관 모임을 해봤지만, 이 마인드 헤리티지 혹은 제가 쓰고 있는 프라이드 월, 가장 이 자존감을, 내면을 변화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기여해요. 이게 결국 이게 이론적 근거로 가면 이 자존감의 6기둥이라고 이런 거 쓰신 너세니얼 브랜든이라는 되게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결국 자아 존중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자기 가치감,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자기 효능감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자기 효능감을 가져라. 자아 존중감을 가져라. 근데 그 말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결국 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나를 믿는데 나를 믿어요. 나를 믿어. 근데 나를 뭘로 믿냐고요. 뭘로. 저 키 작거든요. 키가 작지만 키가 작은 나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키 큰 사람은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제가 뭐 엄청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나의 뭐를 믿으라는 거냐 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 자녀들에게 너 자신을 믿어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의 뭐를 믿으라는 건가요? 근데 대부분 그 자녀가 죄송하지만 공부를 잘 못해. 예를 들면 공부를 못하는데 뭘 믿으란 말이에요. 현실에서 작살이 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나의 노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나를 믿는다라는 건 나의 노력을 믿는다라는 말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나의 노력을 믿지 않으면. 근데 그 노력을 숫자로 증거로 만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너 노력을 뭘로 믿을래? 예를 들면 너가 얼마큼 노력했음을 뭘로 증명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누적 숫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100개 한 사람, 100개 한 사람 손 들어 주실까요? 1번, 100개 1번, 100. 자기 지금 그 몇 가지 쓰셨나요? 대략 알려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90, 7776 90, 73, 110, 924님 110이네요. 또 나머지 분들은 76, 있죠. 그러면 923님이 그 중에도 제일 많이 하셨죠. 110. 질문 있어요. 110개 하잖아요. 스스로 이제 믿게 되셨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110개 하셨잖아요. 네. 좀 믿게 버릇이됐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그럼 76개 하신 분, 90개 하신 분, 777님 여쭤볼게요. 90개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오십니까? 안 와도 됩니다. 여러분들 안 왔는데 믿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조금 그쵸?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 777님 90개 있을 때 조금이죠. 질문이 있어요. 900개일 때는 어떨 것 같으세요? 조금보다는 플러스 되지 않을까요? 요거 이해된다 손. 아니 90개 돼서 조금 있는데 900개면 90개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근데 저는 그럼 1900개는요? 그러면 조금 플러스 안 될까요? 그쵸? 근데 여기서도 안 될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3900개는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믿는 게 뭔데요? 이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언젠가는 설득이 된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언젠가는 설득이 됩니다. 한 3,900개 정도 하잖아요. 그럼 대충 4년 될 거거든요. 4년 정도 내가 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럼 설득이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괜찮나? 괜찮다라고 설득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9,000개 해봤잖아요. 저는 한 2,000 몇 개 정도에서 설득이 됐어요. 이게 벽에다가 이게 포스트잇을 저희 붙였으니까 포스트잇을 쫙 붙이는 벽을 보는 순간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아무리 내가 뭐 좋은 학교 나와서 기준이 높고 막 나를 학대하고 막 노력의 기준이 높아도 요 정도 포스트잇 붙었으면 그래도 난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설득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제가 봤을 때 90개 조금 온 분은 3,900개 이전에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3,900개 전에는 무조건 답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이에서 4년 더 해보세요. 그때도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4년 뒤에도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4년 뒤에는 모두 괜찮아집니다. 괜찮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똑함, 저희 집 가난하거든요. 재력, 지역, 성별에 상관없이 무조건 4년 뒤에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확신이 들 수 있으면 저는 그 4년 장기 투자 장투한다고 생각하고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빡세고 기준이 엄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자란 분이라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라고 해도 4년 안에는 자신에 대한 인상을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저에 대한 인상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육자잖아요. 이제 저 입장에서, 고대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아시겠지만 저는 특강이랑 수업을 하면 수입이 됩니다. 그 전에 수업이 없어져서 수입이 사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성비는 이게 안 나와요. 이 마인드 헤리티지가 가성비가 나오겠습니까? 이게 딱 봐도 이게 유료화를 돼서 이제 블랙 라벨 A급 수학의 특강을 이기려면 한참 멀었잖아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잖아요. 한참 멀었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도 똑같은 계산을 하는 겁니다. 4년 뒤에 인상을 바꾼 학부모 조금 거짓말 보태서 1000명을 키운다면 할만하다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랑 똑같은 메시지를 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 저도 가스라이팅이 필요합니다. 이게 밤늦게 지금 10시 53분에 집에서 이제 운동하고 와가지고 다시 센터에서 이게 발표자료 만들어가지고 이 발표를 하고 저 내일 9시부터 9시간 수업이거든요. 9시간 수업을 하는 전날 내가 이걸 하려면 저도 가스라이팅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내가 이 정도 노력을 4년을 넣어서 자기의 인상을 바꾼 학부모님을 뭐 1000명이 안 된다고 치면 한 500명이라고 치죠. 500명은 될 것 같아요. 500명을 만들 수 있다면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누군가는 뭐 구독자로 뭐 늘지 않고 뭐 제가 뭐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70만 명인 유리스마님의 7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그 규모로 따지면 이제 영세하지만 500명의 스스로에 대한 인상을 바꾸는 선생님은 대한민국을 통틀어도 별로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통틀어도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4년 투자하는 거잖아요. 질문 있습니다. 4년을 투자해서 그렇게 대체 불가능한 상징으로서의 포지션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 있습니다.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이 정도면 가성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똑같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제가 바라는 그 내면의 변화가 저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넌 9,000번 있으니까 뭐 다 완성해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모임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이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가스라이팅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3,900개 정도 하잖아요.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믿으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답이 나오고요. 누적 숫자는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약간 요거랑 똑같은데 돈은 거짓말하지 않냐. 뭐 똑같아. 뭐 여러분들 돈이 거짓말하겠습니까? 랑 똑같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년을 투자하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의 마지막 계획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당연하겠죠. 4년을 투자하면 학부모의 인상을 바꿔요. 그쵸? 근데 그 뒤에 1, 2년을 더 넣으면 자녀의 인상이 바뀔 겁니다.
전 믿어요.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 토끼 같은 내 아들, 딸들에게 이 좋은 거를 물려주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빵에서 여기가 어렵지, 여기에서 여기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이 정도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모임에서 저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분 지금 110번이잖아요. 그쵸? 저는 한 9,400번 되나? 잠깐요. 제가 몇 번 되지? 그쵸. 네네. 저는 운동 사진도 있죠. 그쵸? 저는 죄송합니다. 9,176번입니다. 9,176번이네요. 네네네. 9,176번이니까 저밖에 없어요. 아직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을 500명으로 불리는 게 어렵지, 500명을 5만 명으로 불리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죽기 전에 완성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네네, 생활은 수학 선생님으로 열심히 하고요. 제 취향을 위해 이 정도는 저는 괜찮은 밸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뚱뚱이.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뚱뚱이, 조금 덜 뚱뚱이. 네. 그러다 보면 숫자를 넣다 보면 그 숫자가 쌓여서 변화를 일으키겠죠. 다만 한 번 한 번에서 예를 들면 숫자가 391대 안 되다가 391대 될 수도 있고요. 391대도 안 되다가 491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지만 저의 그 관점은 될 때까지 때려 넣는다. 이 시간을 될 때까지 넣는다. 그럼 언젠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 모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넓고 넓은 대한민국에서 이런 약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교육쟁이가 혹은 모임이 한 개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4년을 버티면 답이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7년 했거든요. 여러분들 4년 하면 되게 길어 보이지만 돌이켜보세요. 여러분들 4년 벌써 열 몇 살이잖아요. 그죠? 10년도 금방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4년을 넣어서 무조건 답이 나오는 게임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좀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 모임을 바라보고 그죠? 제가 이 모임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내면의 변화를 어떻게 의도하고 있는가를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누적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이거를 가지고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 숫자가 쌓이면 내가 좋은 학벌이 아니어도, 좋은 재산이 아니어도, 내가 엄청 훌륭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괜찮네 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모임을 설계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정신교육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한 달에 한 번 정신이 해이해지고 이게 말랑말랑해질 때 한 달에 한 번 이제 그 코치님이 와서 나를 미친 듯이 쪼아준다.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정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모임을 막 마인드 헤리티지를 주제를 정해서 막 이럴까 생각했는데 딱 요 정도 썰 정도로 한 달에 한 번,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를 떠든다면, 그러면 웬만한, 저 실은 그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저도 이런 거 비싼 거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효과 나지 않을까? 비슷한 효과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저도 이거 다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저도 믿는 겁니다. 몰라요. 4년 뒤에 저는 이게 터지면 저는 박찬호, 박세리 선수와 비슷한 포지션을 가진 선생님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이슈보다는 취향의 이슈라서요. 네, 그 수학 선생님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어머니 그 135번님 하지만 저는 그렇지만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희노애락이 없거나 그, 희노애락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덜 하지 않을까. 조금 이 플럭추에이션이 좀 적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끼역끼역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됐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전달이 됐다, 손. 이게 괜찮으세요? 제가 하려는 의도가, 저는 이걸 10번 얘기해도 아마 10번 다 제가 할 수 있는 의도로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센터가 지향하고 있고, 에피톤 코드 노트, 막 A급 특강, 블랙 라벨 특강, 막 포스트잇 붙이는 거, 이 모든 게 좀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으세요? 그런, 네,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발. 좀 이해가 더 되세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포스트잇을 쓰면 됩니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원래는 이런 맥락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업에서 이런 얘기를 기가 조금 이게 약간 공간이 약간 포지션이 애매해서 이런 얘기들은 최대한 자제를 했는데 마인드 헤리티지는 이런 얘기 하려고 모인 거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 센터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조금 더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계는 했다. 센터 전체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요 정도 이제 45분 정도의 이제 정신교육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기는 해요. 들어보자. 여러분들 마이크 좀 켜주실래요? 네. 아니면 말할 때 켜주시면 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진짜 제가 놀란 건,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열심히는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 한다. 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동기로 이거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인증하면서 뭐가 기억이 남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죄송하지만 두 분, 세 분 정도 손들고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마이크니까 얼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그 달성분도 누군지 몰라요. 네네네. 손 한번 말씀 가능한 분 손 한번 쳐주시면 제가 그분 호명해 드릴게요. 9182. 저의 변화를, 하루를 좀 훑어보게 된다. 근데 좀 궁금한 게, 여러분들 이 정도 의지로 이 정도 열심히 하는 게 괜찮으세요?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놀란 게, 다들 열심히 하신다. 열심히 하신다. 이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만보기처럼 걸으면, 네, 923님,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사실 좀 나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50줄인데요. 네. 50줄이세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예전보다 40대보다 50대에 오니까는 삶에 대해서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뵈면서 그쵸. 이게 굴곡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도 있고 주변도 자꾸 보게 되고 전쟁도 나니까 이거는 이제 삶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던 차에 다이어리를 저는 매일 쓰거든요. 네. 근데 다이어리 한 구석에다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이 헤리티지를 같이 하니까 생각이 일단 글로 정리가 되고, 물론 그거의 가치에 대해서는 일단 선생님이 그 누적 숫자라는 게 내 인생에 남는다는 거는 그 숫자에
후자에 대해서는 잘 생각은 안 해봤는데 선생님이 먼저 경험을 하시고 네, 맞아요. 그렇게 그게 자존감으로 설 수 있다니까 더 감사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어떤 약간 정리되는 느낌?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건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생기고 또 이제 운동을 조금 추가하면서 내가 운동을 이번에 4번을 했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추가가 되니까 저를 바라보는 것들이 틀이 생기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그게 효과가 이렇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네, 네. 그쵸. 이게 하나의 템플릿을 제공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우리 박수. 네. 요런 간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간증이 없으면 모임을 지속하기 쉽지 않아요. 그 다음 분, 712님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게 감사일기랑 처음에 비슷한 건가? 그렇죠. 시크릿 노트랑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그냥 일단 시작했는데요. 네. 어느 순간에는 감사일기 같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자기 암시 같기도 한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구나. 이게 나한테서 인생의 내 지금 시간에 있어서 중요하구나. 요거 깨닫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왜 어떤 날은 숙제처럼 써야지 처음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다가 깨닫게 된 게 나는 이 시간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 봄을 지금 순간을 그런데 이제 이거를 쓰기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 시간을 좀 더 잘 누리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박수.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실은 요즘 삶이 찌들어가지고 저는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좋습니다. 528님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어떠세요? 네, 저는 이거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아이랑 갈등이 많이 사라진 게 제일 저한테 지금 도움이 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왜요? 어찌됐든 항상 그러니까 지금 아이 교육 문제가 저희한테는 가장 큰 뭐라고 그러지 그 관심사인데 네. 너무 거기에만 빠져 있으니까 자꾸 그거에 대한 것만 보이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못했는데 이걸 시작하면서 계속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이의 좋은 점도 보게 되고 그렇죠. 저도 한 발자국 멀리 떨어지게 되니까 저에 대해서 보느라고 그러니까 좀 거리감이 생기니까 아이한테 더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게 이걸 하면서 제가 얻은 지금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녀분들과 조금은 관계가 좋아지셨어요? 네, 저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박수. 그쵸. 이게 결국 긍정적인 해석의 결과가 나한테 갈 수도 있고요. 자녀와의 관계로 갈 수도 있고요. 건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디로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원천이 나잖아요. 나에 대한 인상을 바꾸면 어디던가든 그 긍정적인 효과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진짜 멋지네요. 한 2분 정도만 더 들어볼까요? 근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어떠세요? 미남고티, 이이호님 말씀 한번 아까 전에 하셨나요? 안 하셨죠? 이이호님, 둘둘롱. 네. 제가 이게 서툴러가지고 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괜찮습니다. 네, 방금 글을 썼는데요. 저도 우선 첫 번째는 선생님 숫자를 보면서 이제 이거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아이에게 뭔가 계속 무엇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내가 뭔가를 하면서 보여주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계속 부정적 회로를 돌리면서 아이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냥 제 인생에서도 약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회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인지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또 그 회로를 돌리려고 하지 않고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 이런 게 되고 있구나라는 게 조금씩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뭐 아침에 출근길이라든지 이럴 때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진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프레임을 그걸 아비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내가 만든 거일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거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학교 혹은 대학교 혹은 직장에서 만들어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내 거죠. 근데 그 프레임을 바꾸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인식할 수 있는 도구는 저는 성찰, 뭐 교육학 영어는 리플렉션인데 리플렉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을 멈추고 내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럴 때 화를 냈었구나라고 인지를 하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제1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한 분만 더 들어보고 마감할까요? 나 한 분, 저는 한마디라도 하고 싶다. 손. 5282만 아까 전에 하신 것 같고 누가 있을까요? 없나요? 네, 786님, 520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좋겠지만 5282님 아까 전에 하셨죠? 그렇죠? 말씀하셨죠? 오케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1도만 틀 수 있다면 그것의 그 경제적 가치는 얼마로 환산을 할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셨잖아요.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 걸 돈으로 값어치로 따지면 얼마로 매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한 달, 두 달째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죠. 48개월 뒤에 4년 뒤에 나는 얼마나 진도가 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 4년 뒤의 미래가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라이프를 사니까 가장 좋은 가장 장점이 뭔지 아세요? 장점이 뭐냐면 미래가 설레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변화를 한두 달 겪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15명 모여 있잖아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4년을 버텨요. 제가 버티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마인드 헤리티지를 4년을 버텨요. 그럼 4년 뒤에 저희들은 뭐를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네, 그쵸? 궁금하지 않으세요? 4년 뒤에 고대원은 뭘 하고 있을까? 고대원, 마인드 헤리티지는 뭘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150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5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설득된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지금은 15명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미래가 좀 기대됩니다. 내년도 기대가 되고요. 내후년도 기대가 되고요. 확실한 건 내년에는 저는 10,000은 넘을 것 같아요. 이거 10,000 넘지 않겠어요? 저 지금 9,140 몇 번이잖아요. 그럼 10,000은 넘겠죠. 근데 그럼 부끄럽지만 이런 거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하는 1등 아닐까요? 이게 자기의 성찰을 누적 숫자를 붙여서 10,000번을 쓴 사람이 있을까요? 전 없을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그 경험과 지식 안에서는 이런 걸 누적 숫자를 10,000번을 붙인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는 뭐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제 잘난 척이 아니라 미래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설레는 일이냐면, 제 아는 선생님 중에 사주팔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귀인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귀인의 조건? 그래가지고, 그쵸. 그게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이래. 전 그래서 이 말이 좀 와닿았어요. 나를 설레게 하는 사람이 귀인이구나. 그래가지고 저희 목표가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하여, 의로 성장하여, 미래가 설레는 인재 양성, 설레는 인재 양성이 저희 목표거든요. 설레는 인재 양성인데요. 여러분들, 편견을 버리세요. 그 인재가 꼭 어리란 법이 없습니다. 어리다는 편견은 버리세요. 나이가 지긋한 사람도 미래가 설레는 인재 양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40대 중반인데요. 저는 44이니까. 이 40대가 넘은 아재도 미래가 설레는 인재가 되고 있고, 미래가 그래도 좀 설레는 라이프를 사는 게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4년만 버티면 무조건 미래가 설레는 인재 된다니까요. 4년 하면 되죠. 뭐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하는 생활 하면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얘는 기록은 기록대로 쌓는 거잖아요. 뭐 이거 못할 거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가 설레는 인재가 된다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미래가 설리면 자녀의 미래도 설렐 거잖아요. 여러분들 2인분입니다. 2인분 아니고 3인분이 될 수도 있죠. 2, 3인분입니다. 뭐 나 하나 노력해서 2, 3인분 인생을 설레게 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나요? 재밌죠? 저 이런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을 할 게 아니라 이런 걸 했어야 됐는데, 요거는 취미로 있고요. 원래 본업은 수학이니까 내일부터 수업을 열심히 해야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기존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혹은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제가 성적을 많이 올려주는 사람이 아닐지언정 굉장히 명확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명확한 방향성.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부끄럽지만 저보다 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본 적이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강한 사람을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생각을 거의 십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정교하게 정리를 한 상태이기는 하니까. 그쵸. 이런 게 더 재밌긴 하죠. 그래서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다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이야기나 제 카톡이나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을 보시면 제가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를 조금 더 훨씬 명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데 좀 자신이 없는 건 이런 걸 글로 써서 이제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 홍보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저의 역량은 이제 만났을 때 맨투맨으로 전달은 하는데, 이걸 이제 다양한 콘텐츠로 만드는 거는 상대적으로는 조금 준비가 덜 돼서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일단 만족해 보려고 합니다. 한 1년 하면 다음 단계가 오겠죠.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 딱 1시간 5분 했거든요. 1시간 10분 이내에, 저희 원칙은 1시간 5분에서 10분 이내에, 그러니까 70분 이내에 끊는다. 다음번에 10시에 하고요. 그리고 70분 이내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회 마인드 헤리티지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3회에서는 무슨 얘기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 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